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제주 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만 놓고 봐도 거의 뭐 급등 양상이라든지 혹은 뭐 조정이라든지 뭐 그런 스탠스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주가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기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와줬다가 연초부터 지금 엄청난 극형 상승, 퍼포먼스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650원대 장중에 고가 라인을 체크를 하고 살짝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자, 26년 들어서서 연초부터 제주 반도체 급등력이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워낙 이제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아래의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지, 혹은 이런 높은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의 투자적인 전략을 잡아야만이 내가 안정적인 매매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최근에 수급적인 면모를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일단 수급적인 면모를 좀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주도하에 현재 제주 반도체의 급등력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보시는 것처럼 제주 반도체가 급등력이 들어오니까 그간 물려 있었던 자금들의 본전 매도 심리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좀 길게 박스권을 유지를 해왔던 부분들, 다른 반도체 갈 때, 그리고 다른 AI가 갈 때 제주 반도체 혼자 못 갔다라는 그런 인식들 때문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닥권부터 물량을 매집을 해왔던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었던 모습들이죠. 거기에 금융투자까지도 합세를 해서 오히려 손바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스크적인 면모로 봤을 때 제주 반도체 지금 당장 우리가 추격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지, 혹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봤을 때는요, 사실 지금 이상적인 그림들의 패턴들은 나오죠. 고가가 38,550원대를 찍고 나서요, 주가가 쭉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박스권을 쭉 길게 그려 나갔다가 이 박스권 돌파를 해주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들이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지금 커벤랜트 패턴들이 주봉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커벤랜트 패턴이 지금 주봉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패턴이 뭐죠?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정 뒤에 그 다음 그 조정의 상단 라인의 추세를 돌파해 줄 때, 그때가 우리는 매수의 맥점 구간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게 또 하나의 투자적인 원칙, 전략을 잡을 수가 있는 상황, 즉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눌림목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당장 제주 반도체가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니까 추격으로 따라 붙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죠.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아닌 상황에서는요, 이런 급등 양상에서는요, 빠르게 또 주가가 되돌리는 현상들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장중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일단 한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아직 들어와 있는 누적 순매수 물량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물량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신규 분들은 눌렸을 때 공략을 하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내가 혹시라도 비중을 많이 못 담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회 분명히 옵니다.
왜냐면은 앞전에 월봉으로 보세요. 38,550원을 찍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가를 찍고 쭉 조정이 강하게 나왔을 때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다음에 지금 강하게 퍼포먼스를 내비치면서 위로 올라갈 때는요. 대금들이 그래도 위로 올라와 주고는 있지만 앞전 대금들에 대비해서는 거의 반절 이상 터져주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죠.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 올라와주고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해주는 그 터닝 포인트가 이 거래 대금들을 넘어서는 퍼포먼스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눌림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비중을 강화하는 투자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회는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급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주 반도체에 대한 투자적인 포인트를 딱 가지고 왔습니다. 총 4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지금 핵심 재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업황 지금 굉장히 좋죠. 업황 기대가 붙어 있고요.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재평가 흐름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반도체는. 두 번째는요. 실적에 대한 서사인데요. 이익 체력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반도체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익 턴어라운드 구간에 들어섰구나라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2025년 3분기에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당연히 리스크도 있어요. 메모리 사이클, 즉 가격과 재고의 재반전,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단기 급등 뒤에는 밸류와 수급 변동성 역시도 동시에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눌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려야 될 부분들은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급하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주 반도체 투자 포인트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오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반도체 업황 속 제주 반도체는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이 종목을 대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투톱이 달릴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된, 즉 실적 동반 종목을 찾는 자금이 붙었다라고 핵심적인 키워드로 붙여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저평가된 실적 동반 종목이라는 이 키워드가 현재로서는 제주 반도체 쪽에 붙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실제로 1월 2일이에요. 1월 2일 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모멘텀이 한 번 더 그 당시에 확인이 됐었던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상승이 단순히 테마로만 설명이 되면은 쉽게 꺼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이 받쳐주는 서사가 붙으면은 생각보다 그것은 오래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는 어때요? 2025년 3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돌파를 합니다. 사상 최초 달성이죠. 그러니까 그간 1,000억 원대 돌파가 나와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1,000억 원대 돌파가 나온 적이 없는 회사가 이번에 매출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상승의 핵심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숫자로 증명이 된 성장이 나왔다는 거죠. AI 시대가 지금 성장을 하니까 제주 반도체의 성장 스토리가 확고하네? 그럼 앞으로 AI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건데, 그러면 제주 반도체도 3분기 매출이 지금 사상 최초 1,000억 원 돌파했는데 이 이상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해석이 붙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실질적으로 12월 30일 기사에도 들어왔다라는 거죠. 당시에 제주 반도체 주가는요, 하루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17% 넘는 급등세를 12월 30일 날 보여줍니다. 자, 보여주면서 단순히 반도체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평가 인식이 자금 유입을 만들었다라는 해석이 함께 붙어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팩트로는요,
2025년 3분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0억 원대라는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같이 제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17%의 급등과 이 1,000억 원대 두 개가 같이 뉴스로 작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대감에 따른 수급이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숫자가 결국에는 주가 설명의 앞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욱더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제주 반도체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종목들을 보면요. 더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이런 종목은 항상 미리 아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괜히 무리를 해서 따라갔다가 한 번 흔들리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현상들 많이 겪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손이 안 나가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비정상이 절대 아닙니다. 정상이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종목 이름만 듣고 접근을 했다가 왜 움직였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역시도요, 대부분 가기 전에 단계에서 비슷한 수급 흐름과 그 전개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구조로 보면은 훨씬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상한가 예상 종목을 단순히 여러분들 나열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왜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자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올해 2026년에 우리가 꼭 봐야 하는 핵심 투자 포인트가 무엇이고 최소 500% 이상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챙겨 봐야 되는지 이런 걸 묶어서 정리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단순히 종목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필요한 매매도 어떻게 되죠?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그간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기준이고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든 최종 결정은 투자자 본인 판단 기준입니다. 자, 상한가 예상 종목과 함께 그리고 그 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 그리고 수급, 그리고 그 흐름, 중장기 인사이트까지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무료로 안내를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받는 방법 단순합니다. 제 영상 댓글란에요, 도움이라고 딱 두 글자만 댓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람도 여러분들 부담 없게 핵심만 제가 정리를 해서 텔레그램 정보방에다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굳이 알람도 울린다, 뭐 이런 거 귀찮은 거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주 반도체 회사의 사업 구조도요, 결국엔 그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자, 제주 반도체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된 뭐죠? 팹리스 업체입니다. 결국에는 업황이 돌아설 때 그에 따른 실적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붙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또 크게 붙는 타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결국에는 이 업황 기대라는 부분들의 모멘텀이 현재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굉장히 쉽고, 두 번째는요, 그에 따른 제주 반도체가 실적에 대한 정당화를 작년 3분기 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를 자극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즉 52주 신고가 같은
이벤트가 심리를 추가로 자극을 시키면서 전형적인 순서를 현재 밟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주 반도체는요, 메모리 반도체 특화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만큼 업황이 돌아설 때는요, 실적 레버리지가 크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반도체 강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단순히 반도체가 강했나요? AI라는 카테고리가 붙으면서 HBM 쪽이라는 하나의 모멘텀이 붙으면서 실적이 엔비디아의 시발점이 출발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숫자로 증명이 되면서 그에 따른 온디바이스까지 퍼지면서 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여러 대기업들이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로봇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I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제주 반도체도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다. 뒤늦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따라 붙어야 된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노려야 되는 부분들은 뭐다?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을 확실하게 노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는 리스크 포인트도 분명히 여러분들 존재를 합니다. 자, 메모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부분들과 재고 흐름이 꺾이면요, 그 서사도 빠르게 바뀐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이후에 결국에는 실적이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 재고 흐름이 꺾이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훨씬 냉정하게 가면 갈수록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제주 반도체는 지금 첫 번째는 사이클 산업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올해도 유지가 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실적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의 검증을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작년 4분기 1,000억 원 이후로 매출이 만약에 멈춘다든지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결국 실적 체력이 일회성이 아닌지 여부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급등 후에 따른 변동성이죠. 즉 급등 이후에 수급 변동성까지 감당이 가능한지 이 여부, 이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끝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런 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주식은 안 팔고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자, 전부 여러분들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분석한 적정가 오면은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결국 내가 계속 가지고 가봤자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주식을 하는 의미가 뭐죠?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내가 계속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손익비가 늘어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도 아니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분석한 적정가를 오면은 조금이라도 반절이라도 혹은 60%가 됐든 70%가 됐든 매도를 하는 게 최고라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끝으로 급등 종목에 대한 공통 패턴과 수급 흐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또 그에 따른 정리, 그리고 상한가 예상 종목과 올해 2026년 핵심 투자 포인트, 인사이트까지 이 전부 다를 따로 요청을 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같이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댓글란에 도움이라고 단 두 글자만 여러분들 작성을 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급등 종목 흐름 정리부터 상한가 예상 종목 인사이트까지 제가 순서대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